저번 영상에서 준동사인 과분이를 부품으로 쓰는 곳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수동태. 행동을 받는 모습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술어 자리에 오는 동사는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죠.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는 그 행동 행위를 하는 사람, 짧게 말하면 행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는 행위 행동을 받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동태라는 말은 행동을 받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을 받는 모습에 더 관심을 두겠다라는 말이에요. 행동을 받는 모습에 더 관심을 두겠다는 건 행위자보다 행동을 또 행동 행위를 받는 대상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준다는 거예요. 관심은 틀을 내야 사람들이 알겠죠? 영어 사람들은 문장의 구조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해요. 그런데 굳이 문장의 구조에 변화를 주면서까지 행동과 행동을 받는 대상에게 관심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영어 사람들이 수동태를 쓰는 이유겠죠?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아서 영어 사람들은 수동태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주인공 라라지는 짝사랑하던 상대에게 편지를 쓰기만 하고 보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 편지들을 박스에 보관해놨죠. 평생 보낼 일 없다고 생각한 그 편지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라라진이 아닌 누군가 박스에서 편지들을 꺼내 편지를 보낸 거죠.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가 와서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내죠. 여기서 행동은 편지를 우편으로 붙인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서 행동의 대상을 써준다고 했죠. 뭘 보냈죠? 짝사랑하던 남자들에게 썼던 편지들. 주어 자리에는 행위자가 오는데 이걸 누가 보냈는지 그게 사람인지 혹은 비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죠? 편지를 보낸 행위자가 아니라 보내 생각하지 않고 썼던 편지들이 지금 짝사랑했던 남자들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이죠. 행위자를 모르기도 하지만 안다고 해도 지금은 행동과 행동을 받는 대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럴 때가 행위자가 별로 안 궁금, 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행위자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행위자를 안다고 해도 행위자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도 있죠. 사돈의 팔촌 어쩌고 저쩌고 보다 그냥 이 책을 누군가 줬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장에서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행위자를 모르겠고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행위자를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자를 알지만 밝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행위자보다 행동을 받는 대상이 더 중요할 때 그때 영어 사람들은 수동태라는 문장을 써요.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안 궁금 안 중요한 게 아니라면 행위자가 중요하다면 수동태 문장으로 쓰지 않아요. 아무 문장이나 수동태로 쓰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 문장은 행위자가 안 궁금 안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수동태 문장은 행위자가 안 궁금 안 중요할 때 쓰니까 행위자를 치워버려요. 행위자가 궁금하고 중요한데 수동태 문장을 써서 행위자를 치워버리면 문장을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애매함과 허전함을 느끼겠죠? 수동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수동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있었죠? 이런 문장을 능동태라고 행동을 능히 하는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행동은 행위자가 하죠. 능동태라는 건 행위자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말해요. 행위자가 주어 자리에 있고 서술어 자리엔 행위자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죠. 수동태가 아닌 일반적인 구조로 쓰일 문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니까 수동태와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능동태라는 용어를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동태를 왜 쓰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수동태는 이렇게 비동사와 과분이 두 개의 부품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품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그녀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그녀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부정문으로 만들 때 어떻게 했었죠? 먼저 두씨를 불렀죠. 주어가 쉬라서 더즈가 됐고요. 그리고 부정하는 문장이니까 두씨가 나씨도 불렀어요. 그리고 두씨가 동사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 주니까 동사는 원래 형태로 돌아갔어요. 그 말은 동사 like가 준동사인 원형이 like가 됐다는 말이기도 해요. 동사가 비동사일 때를 제외하고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부품이 바로 두씨, 나씨, 원형이었던 거죠. 나씨는 부정하는 의미를 더하는 데 썼고 두씨는 동사가 해야 하는 일을 담당하는 데 썼어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두씨가 변신을 하고 현재 과거를 나타내는 것도 원래는 동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두씨가 대신하죠. 두씨의 과거형은 did입니다. did not은 didn't로 줄였을 수 있고요. 그녀는 너를 좋아하지 않았어 라는 문장이 됐죠.
또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원래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잖아요. 그때도 do씨가 주어와 자리를 바꾸죠. 이렇게 do씨는 자기만의 뜻을 가지지 않고 동사 대신 동사 일을 해요. 그리고 동사 like의 원형이 like가 동사의 의미를 담당하죠. 수동태를 만드는 부품에서 비동사는 do씨 같은 역할을 해요. 동사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분이는 원형이가 그랬듯 수동태 문장에서 동사의 의미를 담당해요. 수동태를 만들어 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볼게요. 이럴 때 너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수동태 문장을 만들게요. 행위자는 그들이라고 해볼까요?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은 뭘 하냐? 사랑하죠. 누구를? 너를. 그런데 이때 우리는 행동과 행동의 대상에 더 관심을 두고 싶지 너를 사랑하는 그들,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별 관심이 없어서 행위자는 치워둘 거예요. 수동태를 쓸 거라는 말이죠. 보통 수동태가 아닌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오지만 수동태에서는 행위자 보고 빠지라고 했으니까 주어 자리에 행위자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주어 자리와 서술어 자리는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를 넣으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어 자리는 비어있어요. 수동태 문장에서는 행동과 대상에 더 관심을 두니까 대상을 주어 자리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보면 이게 수동태 문장인지 모르죠. 수동태 문장이라는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걸 쓸 거예요. 먼저 비동사를 부릅니다. 비동사는 수동태 문장에서 동사 일을 한다고 했어요. 주어가 누구인지 비동사가 신경 쓰겠죠. 주어가 you니까 비동사는 아. 동사의 의미는 과분이가 담당하죠. 사랑하다라는 동사 love의 과분이 형태를 넣어주면 되니까 love의 과분이 형태를 찾아볼게요. 동사 love의 과거형은 loved, 과분이도 loved예요. 여기서 너는 행동을 받는 대상이죠. 그래서 너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사랑받는다가 됩니다. 수동태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그들, 즉 행위자는 빠지라고 했죠. 행위자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 문장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의문문은 주어와 서술어 자리에 있는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데 동사 일을 비동사가 하니까 비동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you와 자리를 바꾸면 너는 사랑받니? 라는 문장이 되고요. 부정하는 문장은 비동사 아가 나씨를 부릅니다. 동사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나타낼 수 있죠. 비동사가 동사 일을 하니까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는데요.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나 were예요. 주어가 you니까 비동사를 were로 써주면 너는 사랑받았다 라는 과거 문장이 됩니다. 수동태 부품에서 비동사가 동사 일을 담당하고 과분이가 의미를 담당한다는 게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영화 주인공이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편지들을 누군가 보냈는데 여기서 행위자는 궁금한 게 아니니까 치워두고 우리는 행동과 대상에 관심을 둘게요. 수동태 문장을 만들겠다는 소리죠. 행동은 뭐죠? 우편으로 붙인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진 동사는 메일이에요. 대상은 뭐죠? 뭘 보낸 거죠? 이걸 영어로 하면 Her Secret Letters가 됩니다. 수동태 문장이니까 주어 자리에는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이 오죠. 그리고 서술어 자리에는 행동이 오는데 수동태란 티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수동태 부품이 필요해요. 먼저 비동사를 불러올 건데 비동사가 동사 일을 하잖아요. 주어를 신경 써야 해요. 그녀의 비밀스런 편지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죠. 주어가 they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가 올 텐데 이미 보내준 거죠.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형을 쓸게요. 동사의 의미는 과분이가 담당하죠. 동사 메일의 과분이 형태를 써주면 수동태 문장이 완성됩니다. 수동태 문장을 쓰는 이유는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죠. 그래서 수동태 문장에서는 행위자를 아예 빼버리고 안 써도 돼요. 물론 쓰고 싶다면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수동태 문장에 썼다는 건 행위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에 쓰인 행위자는 행동 대상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는 사랑받는다란 수동태 문장인데 여기에 행위자를 써볼게요. 행위자는 그들, they를 쓸 거예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행위자는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리가 없죠? 자리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해요. 전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치사가 자리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와 다른 단어나 문장의 관계도 나타내주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행위자를 먼저 써줄게요. they인데 목적어 자리니까 them을 씁니다. 이제 행위자 그들이 you와 loved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전치사를 쓰면 되겠죠? 전치사 by에는 뭐뭐가 한 이런 뜻도 있어요. 행위자를 나타내는데 찰떡이니까 by를 쓸게요. 너는 사랑받고 있어. 누가 한 사랑?
그들이 한 사랑이니까 너는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어라 문장이 된 거예요.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자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치사가 by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공식처럼 수동태에선 무조건 by야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행위자와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전치사가 있다면 by를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수동태를 쓴 문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퀸의 명곡 중 하나로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왜 태어났다라는 걸 수동태로 쓸까요? 한국인이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능동 문장을 쓰는데 영어 사람들은 태어났다라는 걸 말할 때 항상 태어나졌다라고 수동태 문장을 써요. 이런 차이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예요. 그래서 이럴 땐 한국어와 영어가 다른 언어 체계니까 이런 차이도 생기는구나. 아,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저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태어나졌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어 자리의 행동의 대상을 서술어 자리에 수동태 부품 비동사와 과분이를 쓰는 게 바로 수동태 기본 세트라고 할 수 있죠. 태어나신 게 나죠? 대상은 나예요. 주어가 I면 비동사는 M이지만 태어난 건 과거의 일이죠. 과거형 was를 써줍니다. 의미를 담당하는 건 과분이에요. bear라는 동사는 뜻이 정말 많은데 그중 하나가 나타라는 뜻이에요. bear의 과분이를 찾아 넣어주면 나아짐을 당한 대상이 나다. 나는 태어나졌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동사 bear는 관종 동사예요. 과분이 형태가 본이죠. 과분이 자리에 본을 넣어서 나는 태어나졌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색한 표현이니까 해석할 땐 나는 태어났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가 태어났다는 he was born, 그들이 태어났다는 they were born이 되겠죠? 타는 태어나진다 만들어 볼까요? 주어 자리에 태어나지는 대상 스타를 넣고 태어나졌다가 아니고 태어나진다니까 비동사 현재형을 쓰는데 주어가 he, she, it에 해당하죠? is를 씁니다. 스타이즈 본이란 영화의 원제목은 스타 앞에 어가 붙지만 이건 미래에 할게요. 퀸 노래 제목은 I was born 뒤에 뭐가 더 있었어요? To love 기억나나요? 투부예요. 왜 썼냐면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쓴 거죠. 투부를 부사처럼 쓰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 이유가 사랑하려고 태어난 거죠. 이유는 뭐죠? 투부의 목적어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태어났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도 같이 살펴봐요. 버터는 만들어진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대상은 버터죠. 비동사는 주어 버터가 is에 해당하니까 is를 써줍니다. 그리고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make에 과분이를 써주면 되는데 동사 make도 관종이에요. 과분이가 made죠. 버터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from milk를 써준 거예요. 전치사 from이 쓰였다는 건 milk와 문장의 다른 요소와의 관계를 전치사가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from에는 뭐뭐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 있어서 버터와 우유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찰떡이에요. 버터는 우유로 만들어진다라는 문장을 완성했죠.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버터는 우유로 만든다가 되겠죠. 이 문장 왜 수동태로 썼을까요? 행위자가 안 궁금, 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버터를 만든 행위자, 세라가 중요하죠. 이럴 땐 행위자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능동태 문장으로 써주는 게 맞겠죠? 이 빌딩은 2006년에 만들어졌다라는 문장이에요. 왜 수동태로 썼죠? 이 빌딩을 지은 사람, 즉 행위자가 궁금한 게 아니고 단지 이 빌딩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빌딩은 지어졌다 만들어 볼게요. 대상엔 this building. this는 여기선 그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미래에서 만나요. 빌딩은 is에 해당하니까 비동사는 is인데 지어졌다죠. 과거예요. was를 씁니다. 짓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build예요. 그리고 관종이죠. 과분이는 built. 이 뒤에 in 2006를 써서 이 빌딩은 2006년에 지어졌다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건물을 지은 사람, 행위자가 중요하다면 그땐 능동태로 써줘야겠죠? 나는 초대받았다 라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대상은 I죠? 그리고 비동사는 was예요. 과거형이니까요. 그리고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invite니까 동사 invite의 과분이 invited를 써주면 돼요. 어디에 초대받았는지 말하기 위해서 to the party를 덧붙여 준 거예요. 제이크가 널 파티에 초대했대. 이렇게 행위자 제이크가 중요하면 그땐 능동태 문장으로 쓰겠죠?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게 중요하지 증거를 발견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 때
혹은 증거를 발견한 사람을 밝힐 수 없을 때, 그럴 때 쓰라고 영어 사람들이 수동태 문장을 만든 거죠. 증거가 발견되었다. 수동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대상은 증거예요. evidence. evidence는 이세에 해당해서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를 씁니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discover예요. discover의 과분이는 discovered고요. 수동태 문장이 완성됐죠? 현분이 과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수동태를 먼저 한 건 현분이 과분이가 가진 느낌 때문이라고 했었죠. 현분이 과분이는 어떤 부품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준동사들처럼 동사를 다른 걸로 쓰고 싶어서 만든 존재이기도 해요. 스포를 하자면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고 싶어서 만든 존재입니다. 과분이는 수동태 부품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수동의 느낌이 들어있고요. 현분이는 능동의 느낌을 갖습니다. 다음 시간에 현분이 과분이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준동사 시리즈를 마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